안녕하십니까. 하재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위생곤충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OT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첫 시간에 공중보건 하기 전에 OT를 한 30분 찍어놨을 거예요. 그죠? 시험은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출제 기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거기 보게 되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96페이지 그 위생곤충학 있지요? 4장 보게 되면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뭐 여러 가지 곤충에 관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일단 서론에서 보게 되면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찌질구리한 그 밑에 거부터 보는 것이 아니고 큰 거부터 보는 거라 했던 거죠. 그래서 뭐 토시가 어떻고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고 큰 거부터 보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좁혀 들어가면 더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그것이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네모 1번 보게 되면 위생곤충학의 정의가 있죠. 그럼 감이 쓴단 말이에요. 아, 정의는 어떤 것이구나. 그 다음에 위생곤충학의 발달사에 우리가 기여한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말라리아는 누가 옮긴다 그랬고 그 다음 패스트는 어떻게 해서 옮기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우리가 왜 한국사 배우듯이 이것도 곤충학에도 어떤 그 역사 같은 게 있듯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발달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에서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곤충학과 겹쳐지는 것이 있다 그랬던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곤충이 우리 사람한테 우리가 피해를 줄 때는 어떻게 해서 옮겨지는 것인가. 기계적 전파가 있고 생물학적 전파가 있다 그랬죠. 그랬는데 곤충학 가서 거기 가면 더 자세히 설명할 거다. 그러면서 중복되니까 공중보건학에서 우리가 감염병 6개호소 할 때 간단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명 거기 597페이지 있지요. 그래서 중복되니까 쭉 끝에까지 듣게 되면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곤충의 가해 방법에는 직접 전파가 있겠고 간접 전파가 있겠고 간접 전파에서 우리 기계적 전파, 생물학 전파, 공중보건학에서 대충 했던 거 생각나지요. 그럼 거기서도 나지만 여기서도 난다는 거죠. 여기가 더 잘 나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곤충이 매개하는 질병. 그럼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에서도 나요. 모기가 옮기는 것은 어떤 거다? 사상충이다. 또는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모기가 옮긴다. 그 다음에 일본 뇌염도 모기가 옮긴다. 그런데 현상과 불현상이 어떻다. 이런 거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중복되는 그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개곤충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불쾌곤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위생곤충학에서는 불쾌곤충이 영어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뉴슨스 그랬죠. 뉴슨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람한테 질병을 옮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아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아니면 가로고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뉴슨스예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깔딱구라는 게 있죠. 이름도 재밌잖아요. 깔딱구. 깔딱구가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이따 얘기하겠지만 실기 가서 이거는 사람을 물거나 그렇진 않아요. 깔딱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둥이가 퇴화되는데 다리가 우리가 이따 얘기할 때 곤충은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주둥이가 이렇게 퇴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슴이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다리가 뭐가 되냐? 새쌍이 돼야지 우리가 곤충인데 이렇게 거인처럼 생긴 것이 깔딱구예요. 그래서 뉴슨스의 대표적인 거 찾아라면 깔딱구는 해마다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서울 같은데 도시에 왜 우리가 여름에 모기가 난리 극성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봄쯤 되면 한 3월이나 4월에 이상하게 창문에 이상한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모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름 모기처럼 물고 그렇진 않지만 뭐가 되냐면 아주 소름 끼치죠. 거기 보게 되면 창문가에 붙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물고 그러지는 못해요. 춥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번식 능력 같은 것도 그 당시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도시에 그런 것들이 많은 거냐면 요즘은 다 따뜻하고 아파트 같은 거에 보일러실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겨울을 나고 나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모기가 성충으로 겨울을 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알로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3, 4월에 때 아닌 그 모기들이 난리치는 거 이런 것들도 뉴슨스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 매개 곤충들을 방지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이걸 할 거예요. 그러면 서론에서 보게 되면 다시 596페이지 보자고요. 곤충의 정의가 있죠. 그럼 곤충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위생곤충학 또는 의용곤충학 그러게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을 해치는 거예요. 이거를 곤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이라는 것은 이따 이제 오른쪽 페이지 있잖아요. 물어뜯거나 이거지요. 그런데 간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똥 같은 걸 옮겨놓고 그러지요. 똥을 어디다 옮겨놓는 거냐? 내가 예를 들어서 세균성 이지를 걸렸다. 그럼 내가 설사 쭉쭉한단 말이에요. 그럼 설사 쭉쭉하고 이러는 증상들은 어디서 얘기했냐 그러면 저기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식품에도 가지만 여기에서 또 파리
파리와 직결되니까 그 세균성 이질에 관한 것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내가 이제 대변을 살살 쭉쭉 싸놨다 그러면 요거를 파리가 쭉 빨아들여요. 그럼 여기서는 파리가 어떻게 빨아들이나 이런 것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수박은 아니고 어떤 저 과일 같은 걸 때 쭉 빨아들이는 그런 것들 있죠. 주스를 빨 때를 쭉 빨아들이듯이 파리도 똑같아요. 쭉 빨아들였다가 이 파리는 아주 더럽게 먹어요. 그러면서 똥물을 먹었다가 밥에 가서 밥물을 쭉 빨아들이면서 토하면서 거기 조금 전에 세균성 이질 있는 똥을 우리가 먹었죠. 이거를 다시 토하면서 밥물을 먹어요. 이러면서 전파시킨다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일명 간접 전파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는데 곤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616페이지 가면 자세히 할 거예요. 그렇는데 617페이지 가면 이제 자세히 할 건데 오늘은 곤충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보게 되면 화면으로 보고 설명을 대충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곤충학은 곤충에서 정의가 있어요. 곤충은 아무거나 곤충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냐면 여기 이제 거기 616페이지 가서 할 거고 실기 가서는 더 자세히 할 거란 말이에요. 머리통이 있죠. 이렇게. 이게 일명 머리통이에요. 그러니까 두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흉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두부가 있고, 흉부가 있고, 복부가 있고, 이 세 가지가 뚜렷하게 나눠진 것을 곤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돼야지 곤충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머리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흉부, 사람으로 말하면 가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부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배가 되는데 우리가 환영동물 또는 절지동물 그러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마디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또 우리를 사람으로 말하면 가슴인데 가슴에는 세 가지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여기 전용백판 있죠. 이게 나중에 실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슴, 중간가슴, 뒷가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용백판이라는 것은 내 손이 또 너무 크게 나오니까 전용백판, 일명 전용에 있는 바닥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흉부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흉부란 말이에요. 전용이 있고 중용이 있고 후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가 바닥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팍 있죠.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슴에는 전가슴, 중간가슴, 후가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용백판, 후용백판, 전용백판, 중용백판, 후용백판인데 전용에는 무슨 다리가 있는 거냐면 여기 앞다리가 있고 중간에는 중간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중간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후에는 뭐가 있어요? 흉에는 일명 뒷다리가 있다는 거죠. 이 다리가 세 쌍이 있어야지만이 곤충이라는 정의를 붙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곤충의 정의는 다리가 몇 쌍이에요? 네 쌍이에요? 세 쌍이에요? 세 쌍이죠. 그랬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걸 곤충강을 이제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또는 우리가 SFTS를 옮기는 일명 작은 소 참진드기라든지 공중보건학에서 양충병 이꼴 쯔쯔감시병은 털진드기가 옮긴다 그랬죠. 이 진드기과들 우리면 진드기들은 거미과에 속해요. 거미과는 다리가 네 쌍이에요. 근데 유충은 세 쌍이지만 자충부터 이제 자충이 뭔가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깨어난 걸 불완전변태는 유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불완전변태 같은 경우는 이만한 것이 성충인데 이거 되기 전에 이제 요만한 게 아래에서 깨어났으면 요만하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 예를 들어 성충인데 이것보다 작은 것들은 계속 이제 커가잖아. 이럴 때는 자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충부터는 다리가 네 쌍이에요. 그리고 뭐가 되는 거냐면 성충도 다리가 네 쌍이에요. 그럼 자충도 새끼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충과 어린 거 새끼라고 욕이 아니고 새끼라고 쳤을 때 우리가 자충은 우리가 성충과 모양은 똑같아요. 다리도 네 쌍이고 근데 번식 능력만 없다 뿐이야. 이런 것들이 일명 진드기들인데 진드기 같은 것들이 요즘 많이 이슈화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진먼지 진드기가 아토피를 유발한다 이런 것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양충병 이런 것들 공중보건학에서 가을철 풍토병 얘기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SFTS로 인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봄서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참진드기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70 되신 분들이 몇 명이 돌아가셨죠. 이런 것 때문에 진드기가 잘 나는 거예요. 그런 진드기는 다리가 몇 쌍이냐 그러면 네 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곤충강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거미강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기를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론이라 여기 곤충을 이제 곤충강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드기도 뒤에 가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구분이 거미강과 곤충강 차이는 다리가 지금 네 쌍이에요. 다리가 네 쌍이라 아니 이건 세 쌍이에요.
거미 가면 내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숨구멍이 있어요. 기문이 있단 말이에요. 기문 있죠, 기문.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배판에 우리가 보게 되면 복부라 그러는 거예요. 배를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흉부에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명 곤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곤충에 보게 되면 이제 맨 뒤에 팔 여기 산란관 있지, 알 낳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미모가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또 머리통에는 촉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눈 있죠. 눈을 여기서 보게 되면 보관, 단안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둥이가 있는데 태학이 있고 뭐 소학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기가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곤충이라는 것을 우리가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 지금 내가 읊었던 것들이 616페이지 있어요. 그 616페이지 있죠. 곤충의 특징에는 뭐가 됐다. 일단 이거가 보니면 이거가 있죠. 원통이잖아요. 이게 네모 반듯해요. 이렇게 무슨 왜 기름차 같잖아요. 이렇게 원통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딱 나눠져 있죠. 그래서 다리가 세 쌍이라는 건 숫자로 쉬면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6개가 된다는 거죠. 앞다리, 중간다리, 뒷다리. 그리고 이걸 원통이라는 거죠. 이게 곤충의 정의예요. 그래서 곤충의 정의는 실기필기 다 잘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려놓고 중용, 후용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벼룩이 있죠.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1347부터 1348년까지 패스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질병 찾아라면 패스트, 이꼴 흑사병 그랬지요.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옮겼던 이 질병이 검역대상 시조가 됐다 이랬잖아요. 오늘 뉴스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 중국인, 몽골에서도 우리가 패스트는 우리 중국하고 우리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우리가 몽골에서 맨 첫 번에 유럽으로 갔다 퍼뜨렸는데, 이 오늘인가 언제도 한 명 죽었다 그러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번도 유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패스트는 이꼴 흑사병은 치사율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전용에 질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벼룩이라고 치면 이게 우리가 질치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빛 모양이에요. 찬빛 알죠? 찬빛처럼 이렇게 줄이 쳐진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보게 돼 이런 벼룩을 뭐라 그러냐면 질치벼룩 그래요. 그런 다음에 여기 머리통 있죠. 머리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염 난 것 같은 거, 이거를 협질치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는 벼룩이 있고 없는 벼룩이 있는데, 우리가 패스트를 옮겼던 그것은 벼룩이 어떤 벼룩이냐면 열대주벼룩이에요. 열대주벼룩은 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질치도 없고 전형질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개벼룩 또는 고양이 벼룩 같은 경우에는 질치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실기 가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치가 있는 벼룩이 있고 질치가 없다는 건 무질치 벼룩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패스트를 옮기는 열대주벼룩은 질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벼룩이라 그러냐면 무질치 벼룩이다.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패스트를 옮겼던 그 벼룩은 질치 벼룩이냐 무질치 벼룩이냐 이렇게 찾으면 무질치 벼룩이고, 또 이 벼룩 이름을 대라 그러면 개벼룩이 있고 고양이 벼룩이 있겠고 유럽 벼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열대주벼룩 있죠. 열대주벼룩이냐 어떤 거냐 하면 열대주벼룩이에요. 이거 상당히 잘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 이론이 기본이 된 다음에 나중에 실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읊었던 곤충의 특징을 저렇게 빨리 해서 어떻게 알아듣나 그랬는데, 그 616페이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불러주는 것들은 반드시 써야 된다면 2번을 불러준다 그랬지요. 그랬는데 빨리 얘기하는 건 못 써요, 본인들이. 그럴 때는 어디 가서 있기 때문에 반복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읊은 거다 이렇게 이랬던 거죠. 거기 있네. 616페이지 가면 곤충의 특징에서 거기 쭉 묶어서 다 중요시해 두는데, 원통이고 원통이죠. 좌우가 뭐가 돼요? 딱 나눠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거 다 있지요. 환절 또는 체절, 이게 절지동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부, 흉부, 머리통, 흉부, 복부가 뚜렷하게 있어야지 곤충이라는 정의죠.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썼냐면 두부에는 촉각도 있지만 흉부에는 다리가 몇 쌍이에요? 3쌍. 앞다리, 중간다리, 뒷다리. 이게 있어야지 곤충의 정의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곤충의 맨 끝에는 부속지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산란도 하고 미모도 있고, 나중에 이제 또 모기는 미모냐 미돌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지금 여기는 곤충을 자세한 것이 아니고, 곤충은 이렇게 생긴 것이 곤충이다. 쉽게 오늘 파리를 잡아보세요. 아니면 모기를 잡아서, 아니면 바퀴를 잡아서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들은 조금 틀리지만 일단 머리통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가슴이 있죠? 그 다음에 복부가 있고 이렇게 찌그랗게 생겼지, 우리가 유조차 있잖아, 기름 싣고 다니는 그 차처럼 생겼지 너무 반듯하게 생기고 이러진 않았죠. 이런 것들이 곤충의 정의라고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럼 요 파트가 자세할 것이고, 다시 오세요. 596페이지 보게 되면 곤충은 직접 우리가 해를 입히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또는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런다? 곤충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곤충을 대충 윤곽만 얘기한 거예요. 요 가면 이제 616페이지 가면 자세히 또 할 것이고, 실기 가면 우리가 보게 되면 구분을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곤충학의 여러 가지 기여한 학자들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일명 곤충학의 발달사다 이거지요.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뭐가 있냐? 영어로 된 거 있죠. 1876년 연도까지 올 건 없어요. 우리가 만슨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만슨이 학자인데 거기다 영어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글로 써보면 되잖아요. 만슨은 뭐라고 했냐면 사상충이지요. 사상충은 앞에서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너무 공중보건하기 심심한 것 같아서 그림 한번 그렸던 거지요. 사상충은 토코스목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토코스목이 그리고 또 하고, 영어로 말하면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아데스 토코 이렇게 되죠. 토코스목이, 아데스라는 것은 일명 순모기 속을 뜻하는 거죠. 아데스 토코, 그렇게 영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상충을 옮기는 모기가 되는데, 그 사상충을 치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기 파트 가서 이게 있어요. 다리가 팅팅 코끼리 다리처럼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치료하지 않은 다리를 두 짝을 갖다 놓으면 또는 한 짝을 갖다 놓으면 다음 중 그림으로 옮겨지는 질환을 찾아라. 그럼 아무것도 이론을 안 했다는 사람은 도대체 왜 다리를 저렇게 팅팅 분 걸 갖다 놨나? 그것이 사상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상충은 우리가 보게 되면 저 전남에서 가끔가다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상북도 영주와 제주도에서 발생한다 그랬었는데, 이것도 또 곤충도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전남에서 가끔가다 발생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게 되면 코끼리 다리처럼 된다는 그 모양을 실기해서 하는 것이고, 필기는 지금처럼 사상충은 어떤 모기가 옮기는 거냐? 토코스 모기가 옮긴다. 그리고 무슨 속에 속하는 거냐? 큐렉스 속이냐? 우리가 보게 되면 아데스 속이냐? 그러면 아데스 속에 속한다 이 소리죠. 이게 아데스 속이라는 것이 순모기 속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모기 속은 뭐가 되는 거냐면 특징이 있어요. 낮에 흡혈을 하고, 그 다음에 순모기 속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연분기 있죠. NaCl이 3 내지 4% 있는 바닷물에다 나요. 그런데 바닷가에다 낳는 것이 아니고, 바다가 파도 칠 때 우리가 보게 되면 바위나 이런 데 물이 거기 들어가 있지요. 또는 왜 거기 보게 되면 바다 옆에 여러 가지 방파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무 심어 놓잖아요. 그럼 나무 같은 것들이 조금 구멍난데, 그런데 물이 고였으면 거기다가 알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유충이 자라고 그 다음에 성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서 가끔가다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만슨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상충이 모기 체내에서 감염 상태로 발육함을 처음으로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그 오른쪽에 있다시피 발육형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예요? 사상충 이거지요. 그 다음에 로아로아증은 또 등에가 옮긴다. 공중보건학에서 조금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슨이라는 사람은 사상충은 모기 체내에서 감염된 상태로 발육해서 우리가 발육한다 이렇게 증명한 사람이 만슨이라는 거죠. 그 다음 양가로 두 번째 로즈라는 사람이 있죠. 로스지요. 로스는 중요한 표시해 두시고, 말라리아 모기, 이 꼴 뭐가 되는 거예요? 학질 모기. 우리나라에서는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그것이 공중보건학에서 말라리아 모기다 그랬지요. 근데 아노펠라스 속이라는 것은 중국 얼룩날개 모기 속 그런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저 뒤에 가서 할 거예요.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느냐고 하는데, 뒤에 가면 수없이 할 거예요.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모기, 말라리아를 옮기는 것은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노펠라스 속이라는 것은 중국 얼룩날개 모기속,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말라리아 옮기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말라리아 모기속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노펠라스 속이라는 것이 아노펠라스, 이것이 중국 얼룩날개 모기속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또는 얼룩날개 모기속 그러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옮기는 아노펠라스 속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라리아밖에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말라리아 모기속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아노펠라스 속이 이꼴 중국 얼룩날개 모기속 그러기도 하고, 얼룩날개 모기속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얼룩날개 모기 이꼴 아노펠라스 속, 이것이 말라리아를 전파한다 이렇게 처음으로 확인한 학자가 누가 된다? 로즈라는 사람이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시몬드라는 학자는 벼룩이 흑사병을 옮긴다 얘기를 한 거예요. 벼룩이 흑사병을 옮긴다고 입증한 건데, 우리가 곤충학에서는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게 되면 지구상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죽였던 감염병 또는 전염병을 찾아라 뭘 찾는 거예요? 우리가 패스트를 찾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패스트는 어떤 벼룩이 가장 많이 옮겼냐면 열대주벼룩이에요. 그럼 열대주벼룩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질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질치가 있다 없다는 실기가 할 건데 이제 여기서 곤충학은 실기, 필기가 원래 구분돼야 되는데 구분이 요즘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을 안 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곤충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지워보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전용이 있지요. 전용이 있는데 이걸 이제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전용이 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용이란 말, 여기 중용이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벼룩을 구분할 때, 종을 구분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전용에 이렇게 빛처럼 생긴 거, 참빛 있죠. 이렇게 있는 것을 전용이니까 전용 질치 그래요. 질치라는 게 우리가 보게 되면 빛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욕하는 거 같지만 주둥이 있는 데 있죠. 주둥이 있는데 요 밑에 우리가 이렇게 수염처럼 생긴 거 이것을 협질치 그래요. 그래서 이 협질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용 질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벼룩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벼룩도 무줄치고 그 다음에 열대주 벼룩도 무줄치가 되는데 무줄치 벼룩에 속하는 거가 일명 어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람 벼룩도 있고 그 다음에 열대주 벼룩도 있는데 열대주 벼룩은 패스트 옮기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건 나쁜 쪽으로 했다는 거죠. 잘 나요. 실기에서도 잘 나지만 우리가 실기 가면 이제 그림을 보고 찾아야 되는데 여기 필기에서는 열대주벼룩이 옮겼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난단 말이에요. 패스트와 관계되는 거. 그래서 열대주벼룩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사상상 인류가 지구상에 살은 이래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벼룩 찾아라. 열대주벼룩. 그 다음에 실기 가서는 우리가 그 벼룩을 찾아라. 그럼 이제 질치가 없는 거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됐고 그래서 흑사병 이꼴 패스트를 전파가 벼룩이 한다. 이 얘기는 누가 된다? 시몬드라는 사람이죠. 중요히 붙여두시고 그 다음에 웰터 레드라는 사람은 확률이 있죠. 에집트 순먹이 아까 에집트 토크라는 것은 사상충을 일가하는 것이고 에집트 뭐가 돼요? 이집트 하기도 하는데 원래 에집트 순먹이 그래요. 곤충학에서는 에집트 그러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지카 바이러스를 옮겼던 이집트 순먹이 뉴스에서 들어봤죠. 그것이 일명 에집트 순먹이 그러는 거예요. 곤충학에서는 에집트 순먹이 그러는데 뉴스 같은 데서는 이집트 하지요. 이 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확열에 감염됐으면 확열을 옮기고 이거 다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면 지카 바이러스도 옮기고 그 다음에 댕그열에 감염됐으면 댕그열도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확열을 에집트 순먹이가 옮긴다.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웰터 레드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니코리안 학자는 뭘 얘기했냐면 발젠디푸스는 이가 옮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많았었어요. 근데 어제 아마 환경위생학에서 농약했죠. 농약할 때 발젠디푸스가 없어진 이유가 뭐가 돼? DDT 때문이에요. 이런 건데 그 당시 니콜이라는 학자는 이는 발젠디푸스로 옮긴다 이렇게 규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레랜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토코 순목이 아까 얘기했던 아데스 속에 속하는 것이 토코 순목이 아데스 속은 순목이 속이에요. 순목이 속이 일명 순목이 속이 뭐로 한다고 탱글을 전파시킨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아까 있던 에집트 순목이가 아데스라는 게 순목이에요. 에집트. 그래서 에집트 순목이 이꼴 이집트 순목이는 댕글도 옮기고 이게 순목이 속이라는 거죠. 확렬을 옮기는 것도 아데스 에집트니까 뭐가 돼요? 아데스라는 게 그 AEDES가 순목이 속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댕글도 옮기고 그 다음 확렬도 옮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확렬에 아데스 에집트 모기가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은 뭐가 웰터 레드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데스 속 일명 순모기 속에 속하는 모기인데 이것은 댕글 옮긴다. 이건 누가 얘기했다고? 그레랜드라가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즈가 말라리아가 일명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모기가 옮긴다 이거와 그 다음에 확렬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댕글 똑같이 아데스 속에 속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름도 이제 알아두시고 흑사병을 옮기는 건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시몬드라는 학자가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같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6번째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곤충이 어떻게 사람을 피해를 주나 이거죠. 가해 방법에는 첫 번째 양가로 첫 번째 직접 피해가 있죠. 두 번째 뭐가 돼요? 간접 피해가 있지요.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직접 피해라는 건 물어뜯거나 독을 넣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게 있고 간접 피해는 우리 공중보건학에서 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있고 한 장 넘어가서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기생충 중간숙주 역할도 하는 거예요. 곤충이. 그래서 이 기생충 중간숙주는 필기 실기 다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시자고 직접 피해는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째까지 묶어서 이름 중요 표시해두세요. 첫 번째 기계적 외상이죠. 기계적 외상은 물어뜯어가지고 뭐예요? 상처를 주면 가령
물렸고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모기 있잖아요. 모기가 물어뜯으면 모기가 어떨 땐 간도 크죠.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앉잖아요. 앉아가지고 물으려고. 왜 모기가 물으려고 그러는 거냐면 산란하게 해서 모기 속에 부족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동물한테서 얻어서 자기 종족 번식 알을 낳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모기속, 효렉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건 진모기속들이 많지요. 작은 빨간 진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모기속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데, 이거 위에 빨간 진모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원래 해질 무렵에 물어야 되는 건데 요것들이 간이 버가지고 어떨 땐 낮에도 와서 덤비기도 하죠. 웽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지. 간혹가다. 근데 특징이 이제 뭐 해질 무렵부터 우리가 물기 시작했다가 밤중엔 별로 안 무는데 어떨 땐 밤중에도 물어요. 그가 너무 다급해서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러는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새벽녘에 또 물고 이러는 게 특징인데 그것들은 나중에 할 것이고, 일단 기계적 외상이 있죠. 이름부터 보세요. 기계적 외상이 있고 이것이 직접 피해라는 거죠. 두 번째 2차 감염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 인체 기생이 있죠. 인체 기생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독성물질 주입이 있고, 그 다음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질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직접 피해예요. 근데 이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외워야 될 것이 기계적 외상이에요. 그런 기계적 외상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절지동물, 절지동물이라는 것은 등에, 목에, 벼로, 참진드기, 무슨 진드기 이런 것들이 있죠. 진드기과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곤충강이란 말이에요. 아까 절지동물은 이 마디가 있다는 건데, 아까 왜 저거 거미강 있죠. 거미강도 여기서 보게 되면 절지동물은 절지동물인데 곤충강이냐 거미강이냐 이렇게 날 때 요것은 곤충강에 속하는 것이고, 아까 거미는 절지동물이 아니다 그랬던 것 같으네. 정정해요. 거미강도 우리가 절지동물에 속해요. 그런데 거미강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지동물에는 거미강도 있고 곤충강도 있는데, 지금 아까 곤충강을 얘기할 때, 요 곤충을 얘기할 때 거미강은 뭐가 되냐 그러면 절지동물이 아니다. 아마 내가 그랬던 것 같아. 절지동물에 속하는데 거미강에 속해서 다리가 네 쌍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 그러면 절지동물에는 말 그대로 절이 돼 있다는 거죠. 절이 돼 있는데 마디로 됐다는 건데, 일명 등에, 목에, 벼로, 진드기 이런 것들인데 흡혈해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상처를 내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가 된다? 기계적 외상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모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기 같은 걸 많이 보죠. 이게 물어뜯잖아. 이런 것들이 기계 전파가 되는 것이고, 2차 감염은 물린 상처에 균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체기생 중요히 부셔두시고요. 인체기생은 파리 유충이 우리가 보게 되면 파도 나오고 이러는 것들을 구더기증 이꼴 승저증 그래요. 승저증이라는 것은 구더기증 그러는데, 이 파리는 우리가 세균성 이질이나 장티푸스를 옮기는 소화기 질환을 옮기는 지파리는 우리가 보게 되면 구더기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파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중보건학에서 파리가 소화기를 옮긴다 그랬을 때 그 파리는 지파리를 뜻해요. 지파리는 구더기증 이꼴 승저증, 이게 구더기증이라는 것이 승저증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지파리가 옮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파리가 옮기는 거냐면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이 구더기증을 옮기는 것은 별도로 있어요. 검정파리라든지 또는 뭐 채채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집 근처에서 보는 우리가 지파리는 구더기증을 유발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인체 기생하는 거의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거냐면 구더기증. 구더기증은 어떤 것이 옮긴다고? 곤충 중에서 파리가 옮긴다, 모기가 옮긴다, 파리가 옮기는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리고 구더기증 이꼴 승저증을 일으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끊어보세요. 끊고 나서 옴진드기, 모낭진드기, 모래벼룩 이런 것들은 피부에 기생하면서 옴이라든지 어떤 구지는 빨갛게 이렇게 부르키는 거, 이런 걸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기생하는 것은 구더기증도 있고,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다큐멘터리 볼 때 저 아프리카 같은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저 세균성 이질이나 이런 걸 알아가지고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문이나 이런 데서 파도 구더기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런 피부 상처에서 파도 구더기가 나온 이러는 것들을 봤을 거예요. 이러는 것들이 일명 구더기증 이꼴 승저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인체에 기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여드름이 났다 이런 것들도 여드름 진드기가 기생해서 여드름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옴이 걸렸다, 이것도 옴 진드기에 감염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가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성물질 주입. 독성물질 주입에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벌에 쏘였을 때 벌이 어떻게 돼요? 토 굴러가지고 우리 붓거나
아니면 가렵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을쯤 되게 되면 말벌에 쏘이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럼 독성물질 주변은 우리가 물리거나 쏘일 때 동나방도 그렇고, 동나방을 이제 우리가 실기 가서 중요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동나방을 모르겠으면 나방 있지요. 요즘 같은 경우에 쌀 같은 것이 장마가 지게 되면 그냥 문을 환기를 안 시켜놓게 되면 온도가 곤충들 자라기 딱 좋지요. 그 나방도 벌러지가 이제 거기에 쌀벌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것들이 뭐가 돼요? 우리가 성충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나방이 쉽게 이렇게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거 아마 집에서 봤을 거예요. 본인들 집에 나비 비슷한 것이, 시골 학생들은 누구나 알 텐데 서울 학생들은 모르면 나비 비슷한 것들이 날아다니는 나방 알죠? 나방이 있다 그러면 집 어딘가서는 뭐가 돼요? 쌀이 벌러지가 났다든지 그런 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어딘가 그게 있으니까 나방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쌀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또는 현미 같은 거 조금씩 사다 놓더라도 환기를 안 하거나 내비두게 되면 벌러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나방도 그렇게 생겼는데 이제 모양은 나중에 실기 가서 할 것이고, 그래서 독을 뿜고 다닌단 말이에요. 독을 뿜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동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털이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흩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붙었거나 그러면 가렵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누드러기 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증상,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동나방의 동모에 의해서 피부에 접촉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주입해서 오는 건데 벌이 있죠. 진해도 있고 벌이 있는데 벌 중에 부셔 두시고요. 벌은 직접 뭐가 돼요? 독을 집어넣는 거지요. 그래서 시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벌에 많이 쏘였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봄부터 여름까지 바깥에 이제 시내가 가거나 이럴 때 벌들이 많아서 많이 쏘여본 경험들이 있는 학생들은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러지를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두 번째 끝에 진먼지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라는 건 나중에 할 건데 먼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먼지나 또는 내가 만약에 비계를 뱉다 그러면 내 머리에서 비듬이 안 떨어질 것 같지만 그 진드기들이, 진먼지 진드기들이 며칠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다가 긁거나 또는 가려우면 긁지요. 이런 거를 먹고 사는 게 진먼지 진드기인데, 다행히 진먼지 진드기는 먼지 속에 사는 진드기인데 다행히 우리 흡혈을 안 해요. 천만다행이죠. 근데 우리 왜 침대 문화되면서 진먼지 진드기에서 여러 가지 들어봤잖아요. 진먼지 진드기가 아토피 같은 것들을 80% 이상 일으키는 거예요. 아토피의 주원인은 진먼지 진드기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진드기는 우리가 보게 되면 물기를 빨아먹지 못해요. 물을 빨아먹는 것이 아니고 공기 중에 우리가 40내 70%가 쾌적습도 그랬죠. 공기 중에 있는 이 수분을 이렇게 피부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집을 건조하게 하거나 침구류를 건조하게 되면 진먼지 진드기는 자연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습기가 진먼지 진드기 일으키는 건 상당히 극이에요. 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진먼지 진드기는 뒤에 가서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알러지 같은 거 유발하죠. 왜 아토피 같은 것도 알러지 질환의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바퀴, 그 다음에 깔딱고. 바퀴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도 일으키지만 보면 소름 끼치니까 두드러기 나기도 하고, 깔딱구는 원래 질병을 유발한다 그러는 건 아닌데 이제 그것이 귀찮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피부가 예민해서 짜증나기도 하다 보면 괜히 가렵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깔딱구는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건데 한 이틀에서 한 일주일, 5, 6일 살아요. 그래서 굳이 방지할 필요는 없고 없애버릴 필요는 없고 가만 내비둬도 그냥 죽어요. 그런데 귀찮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피해를 받고요. 그 다음에 간접 피해 보세요. 간접 피해는 1번, 2번 묶어 중에 붙여두시고 기계적 전파가 있고, 보고 나서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기계적 전파 있고 물리적 전파 그러기도 하고 생물학 전파가 있는데 내가 공중보건학에서 여기 가서 더 자세할 거다 그랬던 거죠. 그게 요거예요. 그럼 보자고. 기계적 전파에는 한 장소에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기는 이 뜻을 뭐라 그런다? 기계적 전파다 이 소리죠. 그러면서 다음 줄 보세요. 증식이나 발육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곤충이 어떤 거라고요? 지파리하고 바퀴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우리 현실성으로 더 많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집 근처에 바퀴들이 많아요? 파리가 많아요? 파리가 적지요. 근데 요즘은 내가 보니까 아파단지에 요즘은 애완견을 많이 키워서 똥도 있으니까 가끔 가다 보면 10년 전보단 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나가다가 개똥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개 키우는 게 뭐가 되냐면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틀리고 취향이 틀려서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도 있는데 똥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양심상 이걸 치워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보게 되면 이렇게 풀 같은 데 있는데 보면 개똥을, 그래서 난 지나가다 봐. 개가 똥을 누면 저 주인이 치우나 안 치우나. 근데 안 보면 안 치우지요. 그런데 개똥이 꽤 있어요. 그럴 때 파리들이
파리들이 지나가다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보단 파리가 꽤 있는 것 같아. 개들 많이 키우더라고. 외로워서 그런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화기를 옮긴다고 우리 어렸을 때는 똥이 많아서 그랬는데 요즘은 이 파리보다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바퀴가 더 많지요. 그래서 소독할 때 보게 되면 바퀴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명 기계적전파를 한다는 거죠. 중요부시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파리나 바퀴가 옮기는 거에 대표적인 질환은 소화기 질환인데, 우리 공중보건학에서 2급에 속하는 A형 간염, 장티푸스, A형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 이런 것들이 소화기계다. 법교과서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공중보건학 했지요. 이런 것들이 일명 여기서도 난다는 거죠. 그럼 중요 표시했고, 생물학적 전파 보세요. 생물학적 전파는 줄치고 설명해 줄게 보세요. 발육이나 증식을 하는 거예요. 곤충 속에서, 그러니까 발육이나 뭐라는 거냐면 모양이 변하거나 그 다음에 숫자 커지는 거,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절 그때 인체에 감염을 시키는 것이 일명 생물학적 전파라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가번부터 라번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경란형 있지요. 경란형은 이꼴 난소전형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증식형은 거기 첫 번째 중간에 숫자 커지는 거예요. 내가 모기라 그러면 내 속에 들어가서 1번 내온 모기가 일명 돼지한테서 바이러스 하나를 쭉 빨아들였어요. 그럼 내가 지금 모기라고 생각하면 내 몸속에 들어가서 한 마리가 10마리, 100마리 커지는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증식형이다 이 소리죠. 숫자를 키워가지고 사람을 물을 때, 지난번에 외장복기, 내장복기 얘기했었지요. 그래서 외장복기, 내장복기는 여기서 곤충학에서 안 한다 얘기했어요. 왜?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거기 일단 어떻게 오는 거, 일단 뜻부터 볼까요? 거기 증식형이고, 발육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 중간에 우리가 단지 모양이 변하는 거죠. 발육만 한다는 거죠. 발육증식형은 증식도 하고 숫자도 커지고 발육도 한다는 거죠. 경란형은 난소라는 것이 일명 뭐예요? 알을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또는 난소 또는 알을 통해서 옮겨진다 그거예요. 근데 진드기과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거기 보게 되면 진드기과들이 거의 다 이런 걸 하죠. 로키선홍관열. 로키선홍관열은 어떤 곤충 옮긴다를 썼어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곤충 절지동물에 속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거미강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로키선홍관열을 참하게 생긴 참진드기가 옮겨요. 그럼 참진드기가 요것만 옮기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아까 SFTS, 그래서 우리가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이 나중에 소에 참하게 생긴 참진드기를 붙여놔요. 그럼 요것이 옮기는 질환 찾아라. 최근 들어 우리가 가을철 또는 봄엔부터 가을철까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사망자를 할 수 있는 거, 작년에도 17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SFTS, 그래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이거가 옮기는 그 진드기가 참하게 생긴 참진드기예요. 참하게 생긴 진드기라, 그 다음에 찌찌가면 식병, 이꼴 양층병은 털진드기인데, 털진드기는 말이 지금 내가 읊었다시피 털이 붕슬붕슬 나서 금방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진드기맥의 재결 있죠. 진드기맥의 재결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물컹하게 생긴 물렁진드기가 옮겨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읊었던 것이 간접전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간접전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간접전파는 지금 곤충 옮길 때 간접전파, 이거 생각나요? 공중보건학에서 전파에서 직접전파, 간접전파. 간접전파에는 생물전파체, 무생물전파체. 생물전파체는 뭐가 그러냐면 활성전파, 그 다음에 비활성 전파, 그 다음에 생물 전파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기계적 전파,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학적 전파. 이거 생각나요? 이거 생물학적 전파. 이거 생각나요? 이거 지금 얘기해요. 이거 지금 여기 우리가 곤충학에서 지금 기계적 전파와 생물학 전파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공중보건학에서 전파, 직접 전파에서는 우리가 성접촉이 있고, 그 다음에 접촉에 의한 것이 있고, 직접에는 이렇게 있었잖아요. 접촉에 의한 것이 있고, 그 다음 비말에 의한 것이 있다. 비말은 큰 침방울이다. 접촉은 성병, 매독과 임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에이즈가 있고, 여기 비말에선 큰 침방울인데 모든 호기가
비말과 비말하게 되지만 대표적으로 혈액과 디프테리아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간접에는 생물 전파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기득 전파와 생물학적이다. 그 다음에 무생물 전파에는 첫 번째 하늘 땅에서 공기, 토양, 물, 우유, 음식물, 계달물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 얘기했던 거지요. 계달물이라는 뜻도 알아두라면서 쭉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지금 요거를 뜻하는 거 이거 기득 전파. 그러면 지금 여기 기득 전파는 이렇게 되는 거지요.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단순히 옮겨주는 거지요. 내가 여기다 세균성 이질을 똥을 싸놨으면 여기 세균성 이질의 병원체는 반드시 오랬던 거지요. 시젤라 다이센트리아가 세균성 이질의 병원체예요. 그럼 내 손이 일명 파리예요. 그럼 파리가 똥물을 쭉 빨아들일 때 여기 쉬젤라 다이센트리아가 있으면 이걸 쭉 빨아들여요. 빨아가지고 또 이 똥을 이제 누가 치운단 말이에요. 그럼 남의 밥이 있다 그러면 밥에 가서 또 살포시 앉아요. 앉으면서 밥물을 빨아먹으면서 조금 전에 세균성 이질균 흡수했던 거를 파리가 내 손이 이제 파리면 빨아들였던 것을 밥물을 빨아먹으면서 거기다 이렇게 얹어요. 얹어 놓는다고. 그럼 내가 딴 사람이 이 쉬젤라 다이센테리아가 있는지 모르고 이걸 다시 먹어요. 먹게 되면 걸릴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A라는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주는 이런 행태를 뜻을 뭐라 한다? 기득전파. 기득전파는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는 공중보건학에서는 소화기를 옮긴다 이렇게 팔이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단순히 옮겨만 주는 이 뜻을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기득전파예요. 여기에 속한 곤충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파리하고 그 다음에 바퀴를 찾는 거죠. 근데 파리와 바퀴는 어떤 질병을 옮긴다고? 소화기 질환이죠. 알 수 있겠어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전파에는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식형이 있고 두 번째는 발육형이 있고 세 번째는 발육증식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돼요? 경란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배설형은 공중보건학에서는 하지만 여기서는 안 해요. 그럼 이것은 숫자가 뭐예요? 한 마리가 10마리 커지는 것이 증식형이 되는 것이고 발육형은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쉽게 모양이 변하는 대표적인 것이 사상충이지요. 그래서 요만한 것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모양이 변한다는 이것이 발육형이 되는 거지요. 그럼 여기에는 발육형은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발육증식형은 모양도 변하고 우리가 숫자도 커지는 것이 발육증식형이죠. 그 다음에 경란형은 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알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난소전형 그렇게 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뜻을 다 중요시 두시고 증식형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일단 거기서 패스트 해오세요. 패스트하고 이렇게 끊어보세요. 패스트 이꼴 뭐가 되는 거냐면 흑사병이죠. 어떤 곤충이 옮긴다? 우리가 벼룩이 옮기는 거죠. 흑사병 끊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오는 거냐면 우리가 모기가 옮기는 거 첫 번째 황열 아니면 1번 내용부터 외우든지 황열, 댕그열, 1번 내용 이렇게 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편집해놨냐면 저기만 해놨구나. 거기 보게 되면 뒤에다가 써놨네. 내염이라는 것이 1번 내염이에요. 그럼 1번 내염부터 외우든지 황열부터 외우든지 검역대상 질환에 황열부터 외우든지 황열, 댕그열, 1번 내염 아니면 1번 내용, 황열, 댕글 이렇게 외우든지 1번 내염 하는 게 더 쉽게 부드러워지는구나. 1번 내용, 황열, 댕글 이렇게 오세요. 그 말이 더 부드럽네. 그래서 내염이라는 건 1번 내염을 뜻하는 거예요. 1번 내용 황열 댕글 외우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발진디푸스 여기 이렇게 이가 옮기는 발진디푸스 그 다음에 쥐벼룩이 옮기는 발진열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가 옮기는 재결 이렇게 이것이 이제 배설형이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외워두면 돼요. 일단 패스가 있죠. 패스 있고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는 패스가 외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번 내용 황열 댕글 모기가 옮기는 거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배설형에 속하는 것도 외우라 할 때 이가 옮기는 발진디푸스 쥐벼룩이 옮기는 발진열 그 다음에 이가 옮기는 재결 발작끼리 외우라고 했을 때 그렇게 외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벼룩은 벼룩대로 이는 이대로 편집해놨네.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어서 내가 그럼 발진디푸스도 쥐벼룩이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패스도 쥐벼룩이 옮기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진열은 쥐벼룩이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 패스트 쥐벼룩이 옮기는 것이고 발진티푸스는 리케치아지요. 근데 어떤 게 옮기는 이가 옮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재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진드기맥의 재결도 있고 이가 옮기는 재결이 있는데 이가 옮기는 재결은 증식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아마 있다시피 증식형은 거의 모든 곤충들이 증식해서 옮겨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외우면 통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표시했고 발육형은 반드시 외우라 했던 거지. 어떤 거예요? 사상충이 있죠. 그것은 토코스무기가 옮기는 사상충. 그 다음에 등해라는 것은 나중에 실기 가서 보면 알겠지만 파리보다 큰 게 있어요. 근데 모양은
파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이것이 일명 로아로아 사상증을 옮겨요. 로아로아 사상증 그리기도 하고 로아로아증 그리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외우는데 발육형이에요. 발육형, 모양이 변한다는 거죠. 그 다음 모양도 변하고 그 다음에 증식도 하는 것은 뭐가 돼요? 대표적으로 말라리아 있죠. 아노펠라스 시네시스가 옮기는 말라리아. 그 다음에 채채파리가 옮기는 수면병이 있어요. 우리가 수면병은 채채파리가 옮기는 거, 이것을 두 가지 반드시 외우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경란형에는 우리가 진드기과들인데 아까 로키사농반열, 참하게 생긴 참진드기가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찌찌감시병 있고 양층병은 어떤 곤충이 옮긴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털진드기가 옮기는 것이고, 근데 털진드기는 유충 때만 물어요. 곤충 가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실기 가서도 나고 필기 가서도 나는데 털진드기는 우리가 유충 때만 물어요. 우리가 거기다 불완전 변태는 아직 안 했지만 아래서 깨어나면 유충, 그런 다음에 성충이 되기 전까지 일명 자충, 약충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성충 이렇게 하는데 모양도 비슷해요. 그런데 불완전 변태에 들어가는 진드기과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유충 때 무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유충, 자충, 성충도 다 무는 게 있는데 털진드기를 옮기는 것은 유충만 물어요. 그럼 자충과 성충은 안 물어요. 사람을 안 문다고. 이런 것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여기서 이름을 이제 중요 표시해 두시고, 자충이 무느니 이런 거를 아직 지금 단계가 아니라 안 이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있는 책에 있는 거 이렇게 일단 외우시고요. 중요 표시했지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기생충 중간숙주가 있죠. 이거는 개벼룩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개벼룩은 개조충을 옮겨요. 그러면 개벼룩인 개벼룩은 어떤 걸 옮기는 거냐면 개조충. 그 다음에 개벼룩은, 그럼 개벼룩은 아까 곤충, 괜히 이거 넘겼네. 개벼룩은 어떻게 생겼냐면, 근데 지금은 아마 모양을 안 봐서 안 이어질 거예요. 개벼룩은 여기 보게 되면 협줄치도 잘 발달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의 질치도 잘 발달돼 있어요. 개벼룩은 질치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개벼룩은 뭐가 됐냐면 협줄치, 그러니까 수염 같은 것들이 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협줄치와 전용 질치가 잘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질치벼룩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장림벼룩이 있어요. 장림벼룩은 전용 질치가 잘 발달돼 있는데 협줄치는 뒤로 갔어요. 그래서 뒤로, 눈 밑에 있는 것이 뒤로 가니까 안 보여서 그런가 보다, 이런 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럽주벼룩은 전용 질치는 있는데 우리가 턱, 수염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협줄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할 때 개벼룩이 이제 필기에서 어떻게 나는 거냐면, 개벼룩은 기생충 중간숙주를 해요. 중간숙주 역할을 하는데 중요 표시해 두시고, 개벼룩은 개조충을 유발하는 거예요. 개조충의 중간숙주가 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끊어보시고, 사람이 개벼룩을 삼키면, 그럼 왜 삼켰겠어요? 모르고. 벼룩은 조그매요. 우리가 참깨 알지요? 깨소금 만드는 참깨 같이 큰 것이 이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색깔도 비슷해요. 그런데 벼룩은 그거보다 작아요. 훨씬 작은 것도 있고 큰 거는 그만하기도 하는 색깔이 아주 진한 밤색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 몸에, 그 벼룩이 자기 몸에 우리가 몇 배를 뛰는 거냐, 100배를 뛰어요. 그 점프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넓적다리 하나, 이 다리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 떼어들면, 우리가 이게 지금 곤충의 다리란 말이에요. 넓적다리가 아주, 왜 육상 잘하면 튼튼하지요. 그걸 갖다 떼어다 놓고 다음 중 곤충을 찾아라 그러면, 넓적다리가 우리가 두꺼운 거, 사람으로 보면 넓적다리인데 이것이 일명 뭐라 하냐면 나중에 무슨 곤충이냐면 벼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개벼룩을 삼키면 기생충이 감염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래서 실기에서는 뭐가 하느냐면 어린아이가 개를 끌안고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가 개를 끌안고 있을 때 다음 중 그림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럼 뭐 찾는 거예요? 개조충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를 먹었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개를 끌안고 있는데 개에 붙어 사는 벼룩을 먹었다 이 소리죠, 애가. 근데 먹었다 소리 아니죠. 개, 다음 중 그림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럼 애가 개를 끌안고 있어요. 그럼 아기들은 다 입으로 집어넣지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가 벼룩인지 모르고 입에 넣는 거죠. 그래서 걸릴 수 있는 것이 뭐가 된다? 개조충이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필기에서는 이렇게 나요.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개벼룩을 삼켰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찾아라. 그럼 뭐가 된다고요? 개조충. 개조충이라는 걸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개벼룩은 개조충과 개조충 중에 표시했죠. 축소조충, 외소조충, 이런 중간숙주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기필기 최근 들어 잘 나요. 왜냐면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집에서. 그랬을 때 애가 잘못해서 개벼룩을 먹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그림을 갖다 놓고 한 것은 이 개에 붙어있는 그 개 벼룩을 아나 모르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개가 정서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위생적으로는 비위생적이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개곤충이 옮기는 질환들은 다 중요 표시해 두는데 공중보건학에서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끊는 거죠. 말라리아, 일본내요, 사상충, 모기 확렬까지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끊으면 이것은 모기가 옮기는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다음 패스트이클 흑사병, 발진열까지 끊어선 벼룩이 옮기는 거죠. 그다음 발진티푸스, 재결, 참호열까지, 참호열이에요. 참호족이 아니고 참호열이에요. 참호족이 아니고, 저 뒤에 가면 우리가 환경위생 가면 또 참호족이 나와요. 참호족은 뭐가 되는 거냐면 찬물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손이 창백해지거나 또는 발 같은 것들이 창백해지는 것이 참호족이고, 지금 이가 옮기는 것은 참호열이에요. 구분 잘 하시고, 그래서 이가 옮기는 것은 발진디푸스와 재기열과 참호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고, 끊어보시고, 수면병은 파리가 옮기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키사롱반열, 참진리가 옮기는 거죠. 쯔쯔감시병, 양층병은 우리가 털진리가 옮기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쾌곤충, 그 영어가 있죠. 한글로 뉴슨스, 영어로 뉴슨스. 뉴슨스라는 그 뜻은 불쾌하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양가를 첫 번째와 두 번째 묶어서 반드시 외우세요. 거기 뉴슨스라는 것은 이꼴 불쾌곤충이라는 거죠. 뉴슨스는 질병을 매개하지 않고, 매개한다는 거에 매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을 매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가면 질병을 매개한다 이렇게 잘라요. 곤충은 의외로 또 쉬워요. 그렇단 말이에요. 매개하지 않고 중요 표시해 두시고, 단순하게 불쾌감과 혐오감과 그 다음에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뜻 반드시 알아두시고, 곤충도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깔따구 있죠. 깔따구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실기 가면 깔따구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다리가 거인처럼 생긴 것이 있다 그랬죠. 주둥이는 태화되고 다리가 거인처럼 길게 생긴 그 이름도 재밌지 않아요? 깔따구? 깔따구. 그래서 이 곤충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깔따구는 다리가 이렇게 아주 길어요. 기린처럼 이렇게 됐다면, 이거 나오면 깔따구인데 이런 것들은 뭐 주둥이가 됐지만 여긴 주둥이가 거의 없어. 이렇게 주둥이가 태화돼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다리가 이렇게 긴 거, 곤충감이 이렇게 생겼어. 이것이 깔따구예요. 그래서 주둥이가 태화돼서 물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왜 그러면 알러지도 유발하니까 질병 유발하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간혹가다 그런 체질이 있는데 깔따구는 질병을 옮긴다는 그런 선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쾌곤충의 대표적인 것이 깔따구고, 중요 표시해도 주고, 노린재도 있고, 노린재를 아마 시골 학생들은 봤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진한 밤색인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된다. 털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건드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구부러져요. 근데 냄새는 아주 더럽게 뿜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시골에 볏짚 있죠. 볏짚이나 아니면 나무 같은 걸 들치면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엄청 많았었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귀뚜라미. 가을 되면 귀뚜라미가 있죠. 우리가 왜 어떤 왜 그냥 이렇게 방송 같은 데서 듣는 그 귀뚜라미 소리는 상당히 아름답지요. 정서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렇게 그리움 같은 게 되긴 한데, 실제로 들으면 몰라. 옛날 바뀌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그 귀뚜라미 소리가 시끄럽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요즘 이제 시골 엄마네 집 가서 들으면 가을 되면 시끄러워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새 있지요. 새들 소리가 너무 크니까 시끄러운 거야. 이게 소음공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뚜라미는 질병을 옮기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귀찮지요. 그리고 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잖아. 귀뚜라미도 팔딱팔딱 잘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절초풍을 하죠. 우리 때는 어렸을 때 매일 봤기 때문에 무섭고 그렇진 않은데 시끄럽더라고. 무지 시끄러운 거야. 빽빽빽 울면. 그래서 귀뚜라미, 이것도 일명 뉴슨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아까 깔따구 그랬지요. 그런 다음에 지하진목이에요. 지하진목이는 어떻게 나는 거냐면 도시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불쾌곤충, 그러니까 불쾌곤충의 도시에서 대표적인 것이 깔따구예요. 아니 도시가 아니고, 도시는 지하진목이에요. 시골에선 깔따구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왜 해질물에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 조그마한 것들이 아주 시골에는 귀찮게 하는 이 깔따구가 있는데, 우리가 서울은 늪지 같은 게, 습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하진목이를 내요. 도시에서 봄철에 아주 사람을 귀찮게 하는 창문가에 3, 4월에 새까맣게 붙어있는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이게 뭐예요? 지하진목이에요. 그래서 뉴슨스의 대표적인 거, 이거 봄철에, 그러니까 뉴슨스 대표적인 거 찾아라. 도시에서 그럼 뭐가 찾는 거다? 우리가 깔따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진목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지하진목이는 뉴슨스가 아니다 이렇게 나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는 거죠. 알수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에서 뉴슨스 뜻과 그 다음에 뉴슨스 그 질병을 옮기지 않지만 옮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면 깔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진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귀뚜라미가 있고, 노린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방파리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런 다음에 곤충이 옮기는 건 다 얘기했고, 개 벼룩을 먹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개조충이 걸린다.
옵니다. 그 다음에 개별육은 또 어떻게 생겼느냐, 그건 실기 가서 그림을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597페이지 보게 되면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경란형은 뜻은 다 아마 2번 했으니까 알아들었을 텐데 어떤 곤충들을 외울 것이냐, 여기선 그 곤충들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증식형은 일단 패스트, 입구 흑사병이지요. 그 다음에 모기가 옮기는 걸 먼저 하든지, 일명 1번 내용 확렬 된 걸 외우시고, 그런 다음에 배설형, 우리가 공중보건에 외웠던 그런 식으로 외워보세요. 발진디푸스, 발진열, 그 다음에 이가 옮기는 재결,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식형에는 사상충과 루아루아증이 있죠. 루아루아 사상충 그리기도 하고 이것이 있고, 등에가 옮기는 게 있고, 발육증식형은 말라리아와 채채파리가 옮기는 수면병이 있고, 경란형은 로키사능관열과 쯔쯔감시병 있고, 털진디가 옮기는 양증병,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진드기맥의 재결이 있고요. 진드기맥의 재결은 물렁진드기가 옮긴다, 이런 말을 뒤에 가서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곤충 뒤에 봐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A란 장소에서 B란 장소로 옮기는 건 당연히 기본이니까 알아뒀을 것이고, 직접 비계에는 기계적 우리가 외상이죠. 우리 물어뜯고 이러는 거죠. 동물을 독성 물질을 집어넣는 게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뭐를 옮긴다고 얘기했나, 그때 보게 되면 외워둘 것이, 우리가 로즈라는 사람 말라리아를 옮기는 걸 얘기했던 거죠. 아노페라시네시스가 옮기는, 모기가 옮기는 거다, 이렇게 밝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시몬드라는 사람은 흑사병 전파를 벼룩이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만슨도 하나 받으세요. 사상충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배운 건 그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곤충의 정의를 했는데, 이 곤충을 이해를 못하면 저 뒤에 가서 아까 616페이지 가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곤충은 의외로 쉬워요. 그리고 재미도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하기 지겹지요. 너무 왜 공학용 같아서. 그런데 여기는 그림도 나오고 이래서 의외로 쉬워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거든. 그래서 그럼 이제 10분 쉬었다, 오늘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을 10분 쉬었다 할 테니 10분 쉬었다 식품위생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